안녕하세요. 저는 반석 어린이집 김유린 교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소개할 놀이 사례 작품명은 물과 색 어디까지 놀아봤어입니다. 저희 반은 만 5세 27명의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놀이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보면 저희 반은 평상시 물감으로 놀이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들고 온 빈 페트병에 물을 넣게 되었고 물감을 넣으며 색깔물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다른 유아들도 함께 관심을 보이고 물감이 혼합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물의 속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물의 소중함과 오염, 정화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며 놀이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며 진행하던 중 몇 가지 고민이 생겨 교사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고민은 첫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물감 놀이를 사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물감 놀이를 하지 않는 다른 유아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와 또 물감으로 오염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유아들과 함께 약속을 정하여서 이제 공간을 따로 제공해 주기로 하고 오염된 부분은 교사와 함께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놀이의 지원으로 옷에 묻을 수 있는 두려움과 재료의 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여분용 앞치마를 제공해 주거나 또 가정과 원에서 지속적으로 재료를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유아들의 새로운 발견을 응원하고 물의 속성과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놀이 방향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색깔물 놀이의 시작은 페트병에 물을 넣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물감을 풀어 다양한 색의 물을 만들며 반복적으로 놀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감이 옷에 묻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아들이 있었기에 우선 물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던 중 한 유아가 손바닥으로 그림을 그려봐요 라고 이야기하기에 먼저 교실에서 손바닥 물감 찍기를 통해 물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후 유아들이 거부감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자 물감이 묻어도 되는 옷과 장화, 우비들은 지원받은 뒤 온몸에 물감을 묻히며 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이 강했던 유아들도 시간이 지나자 함께 물감을 이리저리 묻히며 저도 아이들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유아들은 더 적극적인 색깔물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색을 만들어 그 색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였고 친구와 자신의 색을 비교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놀이하던 중에 한 유아가 색깔물에 색종이를 넣어 흔들자 다른 유아들도 함께 종이와 휴지를 찢어놓고 흔들며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또 다른 재료들을 지원해주길 원하여 다양한 꾸미기 재료를 제공해주자 유아들은 이렇게 색깔물 안과 밖을 꾸미며 흔들거나 놀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아가 선생님 왜 스팽글은 가라앉는데 리본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라고 묻거나 선생님 페트병 겉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물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연물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물의 속성과 현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아들이 물의 속성과 현상에 대해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장 매트를 제공해 주었더니 유아들은 물을 비운 뒤 종이를 오려 넣거나 종이를 찢어 넣거나 색종이를 접어띄우며 놀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이만 넣던 유아들이 교실에 다른 놀잇감을 넣어 물건의 무게와 물의 속성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물의 색이 탁해지고 종이가 찢기고 녹으며 색이 변화되는 것을 보곤 다시 물을 깨끗이 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모형 그릇을 가지고 와 물을 뜨고 분해된 종이를 손에 모아보지만 물과 분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아이들은 실망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지 친구들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과 오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물의 오염, 물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보던 와중 어린이집 근처 지속가능한 발전센터로 견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다녀온 센터에선 쓰레기 매립지, 바다 생물의 아픔, 물의 오염과 소중함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견학을 다녀온 후 유아들은 물과 페트병, 재료들을 사용할 때 개수를 정하자는 약속이 생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놀이 횟수가 감소되며 놀이가 자연스럽게 소화되었습니다. 이 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스스로 놀이를 찾아가고 자발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알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하며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재료의 사용 대신 환경을 생각하고 절약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유아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놀이를 인정해 줌으로써 어떻게 놀이를 확장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틀이 잡힐 수 있었으며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놀이가 진행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즐거운 물감놀이를 경험을 통해 가정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거나 물을 아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놀이를 통해 배움을 발견할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의 놀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정에서 도움을 받아 가정과 함께 연계해 나갈 수 있었으며 부모님들 또한 가정에서 어떤 놀이를 하였는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해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삭어린이집의 놀이 사례 물과 색 어디까지 놀아봤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